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 센터와 함께 하시면 작은 종목들도 소중하게 풀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백종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IDP입니다.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발간한 이 아이디스 홀딩스라는 종목을 공부를 할 때 저희가 IDP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드 프린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IDP는 데스크탑 카드 프린터 및 소모품 전문 기업으로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을 때 볼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소형 장비이고요. 일단 매출 비중을 보면 네. 매출은 일단 카드 프린터 46%, 그리고 소모품이 32%, 상품 용역 기타가 22%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의 89%를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언급하셨듯이 아이디스 그룹의 계열사로서 카드 프린터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대형 카드 프린터가 아닌 우리가 일상에서 카드를 바로 만들 때 쓰이는 이 데스크탑 카드 프린터인데요. 그럼 이 카드 프린터 시장의 현재 현황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업황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카드 프린터 사업은 일단은 전 세계 카드 시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전 세계 유통 중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개수는 2017년에 2억 500만 개에서 2026년에 3억 600만 개로 안정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카드 프린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네. 2018년에 5,500억 원에서 2022년에 6,400억 원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이후에 다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로벌 카드 프린터 시장은 6강 체제거든요. 네. 그래서 경쟁사가 좀 있네요. 미국에 3개 회사가 있고요. 네. 프랑스의 에볼리스라는 회사, 그리고 영국 매직카드,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동사의 카드 프린터 시장 점유율이 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2020년에 6.6%에서 2021년에 9.4%로 상승을 했고요. 네. 22년에는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네. 10% 초반을 달성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동사의 제품력과 대리점의 호평, 그리고 일부 경쟁사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것이고요. 특히 이제 미주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객들의 주문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10% 이상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카드 프린터 분야에 검증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제품 라인업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친환경 리라이터블한 카드 전용 모델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이것은 카드의 인쇄된 내용을 지웠다가 다시 재인쇄하는 게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드 무인 발급기용 카드 프린터도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죠. 네. 키오스크용 카드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람이 이제 발급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무인 발급을 하는 카드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네. 2022년 작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터넷 뱅킹 은행인 타임뱅크와 제품 1,000대 납품을 했고요. 고객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추가적인 주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전사 카드 프린터 시장에 이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카드 프린터 제품은 카드 제작 방식에 따라서 직전사 프린터와 제전사 프린터가 있습니다. 직전사 프린터는
카드에 직접 이미지를 전사하는 형태고요. 재전사 프린터는 이미지를 재전사 필름에 전사한 후에 재전사 필름을 다시 카드에 접착시키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재전사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카드 모서리 부분이 인쇄가 좀 더 잘 되고요. 프린팅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 내에서 직전사와 재전사의 프린터 점유율은 약 7대3 정도고요. 동사는 그간 직전사 프린터 형태 제품만을 제조 판매해 왔거든요. 근데 작년 12월에 재전사 프린터 제품을 출시해서 국내향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동사 점유율 상승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프린터 소모품 사업의 매력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카드 프린터 사업도 프린터기 때문에 소모품의 판매도 동반되게 됩니다. 근데 카드 프린터가 이제 안정적으로 판매가 되면 네. 소모품은 자동적으로 볼륨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업력이 오래된 선도업체의 경우에는 전체 네. 매출의 50% 이상이 소모품 매출로 발생하고 있고 네. 마진도 더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소모품 매출이 30%대니까요. 네. 50%대까지 갈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네. 중장기적으로 신규 사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올해 2월 말부터 신규 사업 진행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마존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코닥 브랜드의 카드 프린터 제품을 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B2C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동사가 제조, 판매, 마케팅, 관리 등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요. 네. 코닥에게는 이제 브랜드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점을 끼지 않는 최초의 B2C 사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성공할 때는 또 다른 판매 채널이 확실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네. 2022년에는 굉장히 뛰어난 실적이 나왔고요. 2022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31억, 124억으로 YOY 각각 65%, 215% 증가했습니다. 네. 이유는 아무래도 미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이 늘고 기존 고객의 주문 확대가 있었고요. 환율도 우호적이었고 그리고 일부 제품 믹스 개선과 경쟁사의 경쟁력 상실의 반사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2023년도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2023년에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은 각각 474억 원, 135억 원으로 9%, 10% 정도의 매출 성장 및 이익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요. 물량 증가 효과 5%와 평균 판가 5% 증가를 가정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21년, 22년에 고객들의 신뢰를 확보를 했고요. 23년에 긍정적인 요소로 신사업의 성장, 그리고 기존 사업의 캐시카우 역할 지속 등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은 계속 성장 가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와 함께 실적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신사업까지 함께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IDP의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저평가이긴 합니다. 네. 일단은 시총이 500억대고요. 지금 그 23년 기준으로 주가 4,000원 초반대면은 PER이 5배입니다. 네. PBR은 1.0배고요. 1.0배가 근데 놀라운 게 ROE가 20%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네. 피어 그룹의 그 ROE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저조한데 동사만 굉장히 뛰어난 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높은 ROE를 고려할 때는 당연히 이제 피어보다는 높아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PBR도 굉장히 저평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역사적으로도 밴드 하단부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PER, PBR 밴드 차트를 봐도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고 있고 2023년에
실적 호조를 만약에 이어나간다면은 동사의 저평가는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성장 성향이 아직 시장에 완벽하게 좀 반영이 되진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뭐 리스크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 두 가지 볼 수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카드 프린터 사업 약진입니다. 그래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없던 중국 네.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이 좀 올라오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향후 업계 전반적인 원가 경쟁 부담 요인 같은 게 있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다스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사업은 너무도 잘하고 있는데 독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은 카드 프린터 사업 외에 또 다른 신성장 동력도 이제는 좀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매출이 추가적으로 계속 고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도 기존 사업이지만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IDP에 대한 분석 백종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최민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역시 제목 맛집입니다. 수라 너가 아무리 달아봐라 민경이는 옷부터 사입지. 어떤 기업인지 딱 알겠는데요. 네. 오늘 공구우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공구우먼은 플러스 사이즈 여성을 위한 의류, 그리고 이너웨어, 피트니스웨어, 자파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이러한 플러스 사이즈 의류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제품 부분과 그리고 매입해서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부문으로 나뉘고요. 네. 매출 비중은 제품이 3분의 2 그리고 상품이 3분의 1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가 보유하는 브랜드는 공구우먼, 제로라인, 그리고 제로핏, 액티러블 이렇게 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업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구우먼이 속해 있는 이 의류 산업의 최근 동향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의류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내 패션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46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런 의류 산업의 성장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연평균 1.9% 정도로 조금 낮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의류 산업에서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요. 온라인 쇼핑몰 의류 판매액은 고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네, 2022년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몰 의류 판매액이 약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긴 호흡으로 살펴보아도 최근 5년 동안 이 온라인 쇼핑몰 의류 판매액은 연평균 10.2%로 고성장을 했고요. 네. 이런 이제 고성장하는 모습은 의류 산업이 조금 정체되고 있는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제 패션 시장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패션 부분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을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구먼의 투자 포인트는 저희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공구우먼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공구우먼의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그리고 자파 매출액이 국내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인데요. 네, 이러한 그 성장은 국내 여성의 비만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공구우먼의 여성복이 라인 확장을 통해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공구먼이 지속적으로 아이템 수를 확대해서 계속 출시를 하고 있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출점을 하고 있는 점에 기인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동사의 그 자사몰 회원수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2022년 기준 약 51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3년 동안에도 연평균 22%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이제 살펴보시면 국내 플러스 사이즈 여성복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동사의 점유율이 또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동사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의 D2C 채널 비중이 매우 높아서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D2C 채널은 자사몰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동사의 매출의 98%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자사몰 비중이 66%로 매우 높습니다. 네. 동사는 이렇게 높은 자사몰 비중을 바탕으로 양호한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는데 네. 2022년 영업이익률이 21.6%로 매우 높습니다. 네. 네. 이러한 높은 수익성의 이제 근거는 첫 번째로 동사가 유통 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온라인 자사몰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이러한 자사몰을 통한 매출은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채널에 입점할 때 지급해야 되는 임대료, 그리고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의류회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런 자사몰 구축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객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런 자사몰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이 들거나요. 아니면 자사몰에 유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쿠폰 등을 공격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유통 채널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사의 경우는 고객의 충성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쿠폰 지급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매출액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높은 점인데요. 그리고 또, 공구먼은 D2C 채널을 통해서 재고 관리 역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 매출액 기준 재고 자산 회전율이 약 16회로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는 경쟁사가 약 4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빠르게 재고를 회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동사가 고객층이 이제 명확하고 그리고 D2C 채널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내에서 카테고리를 확장하고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고 M&A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추가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몰을 통해서 먼저 카테고리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사몰을 통해서 2023년 드미트리라는 뷰티 라인을 런칭을 했습니다. 동국 헬스케어 홀딩스랑 함께 연구 개발을 해서 최근에 이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드미트리 올인원 콤부톡스라는 콤부차를 출시를 했습니다. 네. 향후에도 이렇게 플러스 사이즈 여성의 체질, 식습관, 피부 등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추가적으로 출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2023년은 해외 확장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대만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고 4분기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사는 IPO를 통해서 현금 그리고 유동금융자산 약 400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네. 동사의 주주로 있는 TS 인베스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양한 M&A 건을 검토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동사의 추가적인 성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로 지금 먼저 첫 번째로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류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간다는 점, 그리고 자사몰 비중이 커서 이익률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뷰티 라인이라든가 이런 플랫폼의 확장과 더불어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 전망도 함께 해주실까요? 네. 올해 2023년 동사의 매출액은 11% 성장한 651억 원, 네. 영업이익은 9% 성장한 137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이제
여성복의 성장률이 조금 낮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동사가 최근 2년 동안 연평균 34%로 고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저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견조하게 성장을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은 21.1%로 여전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이제 시현할 것으로 보는데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구체적인 이제 근거는 최근에 오픈마켓 쇼핑몰의 수수료율이 조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점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추진 중인 대만 중국법인 관련해서 설립 비용 등을 좀 반영을 한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고우먼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 상장한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갔던 그런 네.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사실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앞서 이제 성장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을 추산을 해보면은 네. 그 기반으로 현재 공구먼의 PER 밸류에이션은 2023년, 2024년 최근에 주가가 좀 변동해서 제가 따로 작성을 해갖고 왔는데 2023년 기준으로 PER이 15.3배고요. 2024년 기준으로 PER이 13.4배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동사가 그 무상증자로 급등했던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네. PER 밴드 7배에서 30배 내외에서 거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중하단 수준으로 네. 역사적으로 이제 중하단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많이 완화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경쟁사 PER을 선정해서 상대 밸류에이션 쪽도 좀 말씀을 드리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경쟁사 산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을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온라인 채널 비중이 높거나 네. 혹은 현재 해외 시장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해서 경쟁사를 선정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그리티, TBH 글로벌 이렇게 3사를 경쟁사로 선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미래 추정치 컨센서스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했고요. 네. 경쟁사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그리티, TBH 글로벌의 2022년 평균 PER이 16.9배였고 네. 공구먼 같은 경우에 21.7배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다시피 공구먼의 온라인 비중이 98% 그리고 자사몰 비중이 66%로 온라인 비즈니스 비중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2022년 영업이익률이 21.6%, ROE가 26.2%, 이렇게 높아서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사 대비 우수합니다.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네. 공구먼의 경쟁사 대비 높은 밸류에이션은 일부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공구먼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구먼의 리스크 요인 말씀드릴게요. 사실 의류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는 것도 공구먼 측면에서도 단기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요.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점은 동사에만 적용되는 리스크는 당연히 그쵸. 아니고요. 네, 공구먼과 같이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는 이런 불황이라는 위기를 점유율을 이제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업황 회복 시에 더욱 탄력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구우먼에 대한 분석 최민주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